했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부는 한도 전 단계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좀 외우는 게 좀 많죠. 물론 살짝 뭐 의제기부금이야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되겠지만,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이제 기부금 한도는 좀 집중해 주셔야 돼요. 여기 꽤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기부금은 한도가 좀 어려워요. 자, 해보죠. 여기 보시면 해보실게요. 자, 보실게요. 자,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보니까 매출이 1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가 5,000원. 그 다음에 법정기부금 단체 제가 6,000원 기부했대요. 그리고 업무무관 비용도, 회계는 업무무관 비용도 비용 잡죠. 왜냐면 유용한 정보 제공해야 되니까. 벌금 냈어도 세금과 공과가 잡잖아요. 맞죠? 그래서 단기순이익이 2,000원이래요. 자, 근데 우리가 접대비 동네는 내가 접대를 하려면 접대는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니까 매출 한도였죠, 여러분들. 접대비 쪽은요. 하지만 기부는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부를 해요? 그건 아니죠. 주로 기부는 언제 하냐면 소득이 많아질수록 기부할 확률이 좀 올라가요. 맞죠? 서민들은 기부를 여러분 좀 약간 그게 안 돼요. 자기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죠, 저도 돈 많이 벌면 기부할 생각 있어요. 물론 조금은. 조금은. 그러니까 여기 기부금의 한도는 소득 한도예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법상 소득 한도예요. 당연히. 맞죠? 세법상 소득. 되시겠죠? 근데 우리가 세법상 소득은 가산조정, 차감조정 다 고려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세법상 소득이죠. 그러면 요거는 세법상 소득이에요? 회계상 소득이에요? 좀 그러니까 회계상 소득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건 회계상 소득이죠, 여러분들. 그죠? 당기순이익은 회계상 소득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세법상 소득을 구해야 돼, 다시. 자, 보시면. 자, 그러면 우리 업무무관 비용은 송금불산입하겠죠, 여러분들. 세법에서. 되셨죠? 그래서 송금불산입 2,000원, 요렇게. 그리고 차감조정 여기 없어요. 자, 요렇게 해서 소득 금액이 4,000원이래요. 이 4,000원이 세법상 소득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세법상 소득이 4,000원이잖아요. 그럼 질문. 이 세법상 소득 4,000원은 기부금이 비용으로 빠진 후의 숫자예요? 기부금이 빠지기 전 숫자예요? 비용으로? 요 4,000원은 기부금이 비용으로 빠진 후의 숫자예요? 기부금이 비용으로 빠지기 전 숫자예요? 빠진 후죠. 왜 후냐면 당기순이익은 모든 비용 다 깐 다음에가 마지막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기부금이 비용으로 까진 후의 숫자예요. 빠진. 이해되시겠어요? 단기순이익 자체는 모든 수익하고 비용을 다 차감하고 더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 단기순이익 자체는 우리가 기부금이 비용으로 차감된 후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자, 우리가 아까 기부금은 세법상 한도가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이 기부금 6,000원 있잖아요. 지출한 거. 이 기부금 6,000원 지출한 게 세법상 한도보다 많이 지출했으면 한도 초과가 되는 거고, 세법상 한도보다 미달하게 했으면 인정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이 법정 기부금 6,000원이 우리가 이 6,000원의 지출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기부금 지출 전 소득으로 돌려야 돼요? 기부금 지출한 후에 소득으로 돌려야 돼요? 요 법정 기부금 지출 6,000원 있잖아요. 이 6,000원의 지출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당연히 기부하기 전 소득으로 돌려놓고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근데 얘는 기부금이 비용으로 차감된 후의 숫자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기부금 지출액을 더하면 기부금 지출 전 소득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해되세요? 혹시 여기
안 나와. 이게 쪽이요? 자, 기부금 지출 후 세법상 소득이 4,000원이에요, 여기요. 당연하죠. 당기순이익 출발하니까. 맞죠? 그래서 기부금 지출 전 소득이 10,000원이고, 기부금 지출 6,000원에서 기부금 지출 후 소득이 4,000원인 거잖아요, 세법상.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 기부금 지출액 6,000원이 세법상 한도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는 기부금 지출 전 소득으로 돌려놓고 다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그럼 기부금 한도 계산해 볼게요. 기부금 한도 계산. 자, 그럼 회사는 기부금을 6,000원 잡았겠죠? 장부에 6,000원. 그죠? 자, 그럼 여기 기준소득 금액이라고 보세요. 기준소득. 이 기준소득은 뭐냐면 세법상 기부금 한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만 쓰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기준소득 금액이라 불러요. 알죠? 다시 한번. 세법상 기부금 한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 기준으로 쓰이는 소득을 우리가 기준 소득 금액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기부금 한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부금 지출 전 소득으로 돌려놓고 계산을 해야 돼요. 되시겠어요? 자, 근데 이 4,000원, 요 소득 금액 4,000원은 당기 순이익에서 출발했으니까 기부금 지출 후 세법상 소득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여기에 기부금 지출액을 반대로 더해줘야 우리가 기부금 지출 전 세법상 소득이 되겠죠. 되시겠어요? 기부금 지출 전 우리가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금 한도 계산할 때만 쓰이는 소득이에요, 여러분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외우지 마세요. 우리 법정기부금은 한도가 50%고요. 지정기부금은 한도가 10%예요. 여기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법정기부금이니까 한도가 50%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한도는 10,000원에 50%에 5,000원이고요. 자, 그러면 한도는 5,000원인데 장부에서는 기부금을 6,000원이나 비용 잡았죠. 됐죠? 그럼 얘는 한도 초과가 1,000원이 나올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아까 기부금 한도 초과는 송금불산입 기타 세출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그래서 얘를 송금불산입 기부금 한도 초과. 천0 이렇게 잡았어요. 되셨죠? 그러면 송금불산입으로 처리했으니까 얘가 여기로 올라가야죠. 송금불산입 쪽으로요. 그죠? 자, 요렇게? 이렇게 하면 세법상 소득이 얼마예요? 4,000원이나 5,000원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우리가 기부를 할 때는 여러분 뻥칠 수 있잖아요, 뻥. 기부 안 해놓고 여러분들 기부했다라고 뻥칠 수 있으니까 그 기부금에 대해 내가 기부금을 지출했다라는 명세서 보여줘야 되거든, 세무서장한테요. 아시죠? 그 기부금을 지출했다라는 내역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 기부금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기부금 이렇게 계산했죠, 여러분들. 맞죠? 요 내역을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이상한 문제가 발생해요. 보시면. 자,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자, 요 4,000원은 우리가 기부금 지출 후 세법상 소득이죠. 그래서 기부금 지출 후 세법상 소득 4,000원에다가, 맞죠? 4,000원에다가 기부금 지출액을 더해서 기부금 지출 전 우리가 소득으로 돌렸고요. 여기에 50%를 곱해서 한도 계산을 했습니다. 세무서장님. 되셨죠? 근데 세무서장이 보니까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5,000원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맞죠? 그럼 세법상 소득은 5,000원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5,000원인데 세법상 소득을 4,000원 가지고 계산했대요. 5,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해되세요? 그래서 세무서에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기부금 지출 후 소득이 4,000이라고 돼 있는데 세법상 소득이 네가 지금 작성한 여기는 우리가 기부금 지출 후죠. 단기순이익부터 출발하니까 기부금 지출 후 세법상 소득이 5,000원이라 돼 있다. 장난하냐? 해가지고 너 뺨 딱 때리는 거예요. 너 지금 나하고 장난하냐고. 맘 맞았어? 기분이 나쁘지만 왠지 세법의 권위자가 때린 것 죄송해요 여러분들. 자, 세법의 권위자가 때렸으니까 뭔가 맞는 것 같거든. 그래서 짜증나지만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아시죠? 그래서 좀 반성 좀 하자. 그럼 여기가 5,000원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잖아. 세법상 소득 5,000원이니까.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그래. 세법상 소득은 4,000원이 아니었는데 내가 5,000원 가지고 여기 5,000원이라고 제출했는데 여긴 4,000원이라 돼 있네. 내가 잘못했다. 여기 5,000원이다.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5,000원 됐고요. 그럼 얘가 11,000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네. 그럼 다시 한도가 얘가 11,000원이 되고요. 여기에 50% 곱하면 5,500원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되시겠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기부금 한도 초과는 1,000원이 아니라 500원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반성하자. 다시 송금불산임 500원이죠? 그럼 여기다가 500원을 적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세법상 소득이 얼마가 돼요? 4,500원이죠? 그렇죠? 이렇게. 내가 반성해야지. 세무서장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다시 제출합니다. 어떻게 돼요? 또 맞아요. 왜냐면 여기 뭐예요? 우리가 기준소득이 세법상 소득이 5,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5,000원 가지고 계산했고 기부금 지출액을 반영해서 기부금 지출 전 소득으로 돌려서 이렇게 구조 알려줬죠. 근데 여기 5,000원이에요? 4,500원이에요? 4,500원이죠? 그죠? 죽을 때까지 두드려 맞아요. 맞죠?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무슨 말이 결론 제가 하고 싶어하는 말이 뭐냐면 기부금 한도 초과의 세무조정 있죠? 기부금 한도 초과의 세무조정을요. 여기 해볼게요. 자, 여기. 자, 기부금, 이거 좀 지우고 갈게요, 여러분들. 좀 몇 개 필요한 것만. 뭐냐면, 자, 우리가 기부금 한도 초과가 송금 불산입이잖아, 원래. 맞죠? 그러면 기부금 한도 초과가 손금 불산입이니까 여기요. 얘를 가산 조정이죠. 보세요. 중요해요. 요거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가산 조정이니까 여기 가산 조정에 반영을 합니다. 되셨죠? 만약에 가산 조정에 반영을 해봐요. 자, 반영을 하면 이제 여기 세법상 소득에 영향을 주죠. 그쵸? 그럼 세법상 소득에 영향을 주면 여기가 틀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세법상 소득 여기에 영향 준단 말이에요. 영향을 주면 다시 한도에 영향을 주죠. 그럼 한도에 영향을 주면 다시 한도 초과 틀어져 버려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기부금 한도 초과를 가산 조정에 적으면 얘가 세법상 소득이 달라지고요. 그럼 세법상 소득이 달라지면 다시 세법상 한도가 달라지고요. 그럼 한도 초과가 달라지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얘예요. 보시면 우리가 기부금 한도 초과
세법상 소득. 자, 기부금 한도 초과를 세법상 소득에 영향을 주죠. 맞죠? 여기 세법상 소득, 여러분, 가산조정, 차감조정하면 세법상 소득 늘잖아요. 맞죠? 여기에 영향을 줘요. 그럼 여기에 영향을 주면 세법상 소득이 변하고요. 그럼 이제 세법상 소득 가지고 우리가 기부금 한도 계산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세법상 소득 가지고 기부금 한도 계산하니까 다시 이 세법상 소득이 기부금 한도에 영향을 줘가지고 기부금 한도 초과에 또 영향을 줘요. 이렇게 순환의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부금 한도 초과의 세무 조정을요, 가산 조정에 적으면 순환의 오류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니까요. 중요해요. 기부금 한도에 대한 건 절대 가산 조정 쪽에 또는 차감 조정 쪽, 좀 이따가 차감 좀 배우실 거예요. 이쪽에 반영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기부금 한도는 절대 세무 조정, 우리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지 않아요. 그럼 뺑뺑이 돌아가요. 아시죠? 그래서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알려줘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다가 별도를 알려줘요. 여기에다가 자, 세무서장님 제가 그 기부금 한도 계산할 때는 기부금 한도 계산할 때 세법상 소득은 4,000원 가지고 계산을 했고요. 맞죠? 그래서 기부금 한도 초과가 1,000원이 나와서 그 1,000원을 여기에 반영했어요. 따로. 해서 우리가 최종적인 세법상 소득은 5,000원이네요. 이렇게 알려주면 요 소득이 4,000원 가지고 계산한 거 맞죠? 그리고 기부금 한도 초과 1,000원이 별도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세무서장이 이렇게 잘 계산했구나. 쓰다듬는다라는 거 잘했네. 뭐야? 아무튼 이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는 거짓말한 거예요. 뭔 거짓말했냐면 원래는 여기가 원래는 여기를 각사 소득이라고 했죠.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오카이? 그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차가감 소득 금액이다라고 불러요. 이게 핵심이 뭐냐? 여기에요. 기부금 한도 세무조정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조정을 반영한 후에 세법상 소득을 차가감 소득금액이다라고 부릅니다. 기부금 한도 계산의 결과를 여기다 넣어버리면 아까 했던 순환의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감 소득금액은 기부금 한도 계산은 제외시키셔야 돼요. 이거 세무조정 난리 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기부금 한도까지 고려한 최종적인 모든 걸 다 고려한 세법상 소득 우리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다라고 부릅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기부금 한도를 여러분들 세무조정하면 감점이에요. 여기는. 아셨죠? 오케이? 네. 자, 그리고 하나 더요. 자, 여기 보실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자, 만약에 내가 동창회에,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3,000원을 기부했대요. 기부. 그렇죠. 그럼 요거 비정기부금이죠. 비정기부금. 그럼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 비정기부금은 무조건 기타 사유처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익성이 없어서 그렇지 상대방한테 소득세를 때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내가 동창회에 기부하면 송금불산이 3,000원 되겠죠? 한도가 제로니까. 근데 갑자기 거기다 상여로 때리면 동창회에 있는 걔한테 소득세 내란 얘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비정기부금도 기부한 건 맞으니까 우리가 비정기부금은 기타 사유출로 해요. 아시죠? 그럼 들어보세요. 아까 우리가 보시면 이거 비교 잘 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기부금 한도초가 세법상 소득
아까 이랬죠. 우리가 기부금 한도 초과가 세법상 소득에 영향을 주고요. 그죠? 그럼 다시 세법상 소득이 기부금 한도 계산에 영향을 줘서 기부금 한도 초가 계속 틀어지는 순환의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했죠. 되시겠어요? 근데 자, 그럼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기부금 한도 초과가 아니라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이죠.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이요. 한도 초과 말고 지금 아까 했던 건 한도고 지금 한 비정기부금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인 거잖아요. 기부금 자체에 대한 거. 오케이? 여기에 기부금에서 제일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많이 틀려요, 실제로. 자, 그럼 보세요.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이 지금 송금불산이 3,000원 기타 세율출이죠. 그럼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이 가산조정이잖아요. 그럼 가산조정이 세법상 소득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줘요, 당연히. 맞죠? 송금불산인데 영향을 주죠. 되세요? 그럼 다시 세법상 소득이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이 금액에 영향을 줘요? 만약에 세법 소득이 늘어나죠, 여러분들. 그럼 얘가 다시 기부금, 여기 동창회 기부금 갑자기 막 3,500원이 돼요, 기타 세율출이? 그러진 않죠. 아까는 얘가 여기에 영향 주고 얘가 여기에 영향 주니까 순환의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이 세법상 소득엔 영향을 주지만 세법상 소득이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적인 금액에 영향을 절대 안 줘요. 요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3,000원 기타 세율출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는 뺑뺑이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좀 이따 할 거지만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 여기 반영하셔야 돼요. 되실까요? 그래서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넣어야 돼요. 자체에 대한 거. 맞죠? 자체에 대한 걸 해봤자 어차피 세무조정의 결과는 바뀌지 않아요. 여기 세법상 소득은 바뀌지만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의 금액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요거 주의. 자,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만약에 여기에다가 지금 송금불산이 여기다 어떻게 했죠? 송금불산이 3,000원 했잖아요, 여러분. 3,000원 맞죠?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만약에 3,000원 더 해봐요. 그럼 요렇게 하면 얘가 7,000원이죠. 됐죠? 그럼 여기 7,000원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3,000원 말고 좀 금액 좀 여러분 이해가 되게 해볼까요? 이해가 되게? 잠깐만. 이게 3,000원이 아니라 얼마라고 할까? 그냥 1,000원이라 할게. 1,000원? 1,000원이라 할게. 1,000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그럼 얘가 1,000원. 그럼 얘가 5,000원. 그럼 얘가 5,000원이죠, 여러분들. 그럼 얘가 11,000원. 얘가 11,000원. 그럼 얘가 5,500원. 맞죠? 그러면 기부금 한도 초과가 500원 나오잖아요. 얘는 반영하면 안 되죠. 뺑뺑이 돌아가니까. 근데 요 지금 우리가 동창회 기부금 1,000원 있죠? 맞죠? 이 1,000원이 세법상 소득에 아까 4,000원째 5,000원 영향 줬죠? 맞죠? 근데 한도 계산할 때 얘가 영향을 줘요? 안 주잖아요. 뺑뺑이가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때 같은 경우에는. 되시겠어요? 얘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세법상 소득에 영향을 주지만 우리가 한도 계산, 한도 초과에는 영향을 안 줘요. 되세요? 그래서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을 여러분들이 꼭 반영을 여기다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환의 오류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되세요? 여기.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한도 초과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한도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고 기부금, 한도 뺀 기부금 자체.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은 꼭 여기 해야 돼요. 맞죠?
해봤자 어차피 예, 기부금 요 자체에 대한 세무정이 세법상 소득에 영향을 주지만 영향을 주지만 요게 우리가 기부금 그 자체에 대한 금액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3,000원이 아까 했던 1,000원이 바뀌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의 금액은 우리가 세법상 소득이 바꾸지 못하니까 뺑뺑이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자, 그래서 좀 밑줄 점식에는 또 중요하니까 밑줄 좀.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317페이지네요. 자, 317페이지의 중간에 317페이지의 중간에 보시면 그 손가락 표시 보이세요? 차가감 소득금액은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나요? 중간에 일반 교재. 자, 세 줄 밑줄입니다. 자, 차가감 소득금액은 기부금 한도 계산의 결과를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이 반영된 후의 금액이므로 비지정 기부금, 귀속시기, 간주기부금 등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은 반영을 해야 한다. 알죠? 얘는 뺑뺑이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세무조정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죠? 왜냐하면 시험에 어떻게 주냐면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보시죠. 기부금 한도에 보시면 여기 자, 그럼 우리가 기부금 한도를 구할 때 차가감 소득은 요게 기부금 한도 계산의 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조정 다 하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가산조정도 하고 차감조정 빼고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꼭.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우리가 기준소득금액이다라는 건 우리가 세법상 기부금 한도 계산을 할 때만 쓰이는 소득이에요. 우리가 세법상 기부금 한도 계산을 할 때는 기부금 지출 전 소득으로 돌려놔야죠. 그죠? 그래서 요 차가감 소득 자체는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니까 기부금 지출 후 소득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부금 지출액을 반대로 더해줘야 기부금 지출 전 소득으로 돌아가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여기에 2월 결손금을 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2월 결손금을 입력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자,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들어보시면. 자, 들어보시면. 자, 우리 회사가 올해 흑자가 얼마 났냐면, 이익이 얼마 났냐면 500억 났어, 500억. 500억 났대요, 이익이. 그러면 이익이 500억 났으면 기부하면 돼요, 안 돼요? 해도 되죠? 맞죠? 이익이 많이 났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우리 회사가 전년도에요, 적자가 1200억이었어. 이해되세요? 전년도에 적자가 1200억, 올해 흑자가 500억. 이거는 그럼 기부하는 게 맞아요?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기부가 공익 목적이지만 회사는 살리고 기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케이?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야, 결손금은 메꾸고 나머지 기부해라. 적자는 메꿔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아셨죠? 너희 회사 일단 직원이나 살리고, 회사나 좀 안정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야 기부를 해야지.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요 2월 결손금 우리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시점의 제한이 있냐 없나였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과세 표준 구할 때 2월 결손 뭐 2008년분은 막 5년간 2월 그 제한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외워주셔야 돼요. 자, 얘는 시점의 제한이 있어요. 시점의 제한이 우리가 배웠던 그 기부금하고 똑같아요. 자, 우리 배웠죠? 여기 보시면. 배웠죠, 우리? 이거 뭐였어요? 우리가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 5년간 2월. 그죠?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 이전분은 10년간 2월이고, 2020년도부터는 15년간 2월이었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2월 결손금에는 시점에 제한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하면. 왜냐면, 과거의 적자는 다 메꿔야 맞는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상식적으로는 시점에 제한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이 결손금에. 자, 근데 왜 시점에 제한이 여러분 있냐면, 들어보세요. 만약에 정말 옛날 것까지의 적자까지 메꿔서 나머지를 기부하라고 하면 기부할 회사가 없어요, 거의.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세법 입장에서는 가장 최근에 발생한, 좀 약간 최근에 발생한 적자만 메꾸고 나머지를 기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점에 제한을 안 두게 되면은요, 회사가 기부를 거의 못하거나 안 하게 돼요. 좀 세법이 기부를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기부를 촉진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최근에 적자만 메꾸고 나머지 기부해라. 과거의 적자는 안 메꿔도 괜찮다. 너무 과거는. 아셨죠? 그래서 시점에 제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암기해 주셔야 돼. 그럼 여러분 질문? 그럼 우리가 2022년도 현재 우리가 기부금 한도 계산할 때 뺄 수 있는 2월 결손금은 몇 년도 이후에 발생한 우리가 2월 결손금만 해당이 될까요? 응? 우리 기부금 한도 계산할 때 뺄 수 있는 2월 결손금 있죠? 맞죠? 그거는 우리가 언제 이후에 몇 년도 이후에 발생한 우리가 2월 결손금만 여러분들 우리가 뺄 수 있을까요? 2012년이래, 2012년. 2012년도 이후에 2012년도로 10년간 2월 되잖아요, 2월 결손금이. 이해되세요? 엄마는? 저기 여러분들, 여기 뺄 수 있는 게 2012년도 거는 10년간 2월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2012년도 거는 10년간 2월 되니까 2022년도에 여기서 뺄 수 있는 2월 결손이 되는 거죠. 조선발 이해되시겠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어잉? 왜요? 어떤 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2012년도 이후에 발생한 적자는 메꿔야죠. 요게 따르면. 그러면 2011년도 거는 몇 년 2월에 2011년도 이후 2011년도 거는 2011년도에 소멸되잖아요, 여러분들. 2011년도까지만 여러분 2월 되잖아요. 10년간 2월이니까. 내가 이해를 못 시켜드리나? 이거 우리 배우지 않았어요, 이거? 자, 적자를 메꿀 때 여기 15년 이내, 여기 5년, 여기 1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10년도 거는 2020년도 있죠. 2010년도에 발생한 결손금 있잖아요. 맞죠? 얘는 우리가 2020년도까지만 2월 되잖아요. 10년간 2월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20년도까지만 메꾸면 되는 거, 2020년도까지 그 적자를 메고 나머지 기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2022년도란 말이에요. 그럼 2012년도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만 메꾸고 나머지를 여러분들 우리가 기부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 아시죠? 그래서 시험에서 여러분들 결손금 옛날에 2008년도 거 냈단 말이에요. 시험에서. 그건 고려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이거 안 해오셔도 돼요. 이거는 솔직히 컴퓨터가 구해줘요. 자, 그래서 법정기부금 한도는 요 기준소득금액의 50% 한도 방금 했었죠? 자, 그리고 지정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10%. 그죠? 사회적 기업은 무시하세요. 여러분 시험에 사회적 기업은 안 내니까. 사회적 기업은 뭐냐면, 듣고 보셔도 돼요. 사회적 기업은요, 말 그대로요, 우리 회사가 그 사회적 약자들만 고용해요. 뭐 장애인 고용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고용하고, 우리 회사가. 알죠? 그거를 또 다른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서 또 쓰는 거예요. 알죠? 그리고 고용한 분들한테 월급 주고. 얼마나 순환의 오류가 아름다워요. 이쁘잖아요. 맞죠? 사회적 약자 고용해서 그들한테 월급 주고, 그걸 다시 사회적 약자한테 기부하고, 이렇게. 맞죠? 그런 기업들은 20%는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자, 근데 여기에 뭐가, 나사가 많이 빠져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법정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받은 건 빼요. 그렇죠? 이게 뭔지 설명하고 마칠게요. 나머지는 내일 하죠. 그래서 뭐냐, 일단 보시면, 내가 이제, 기부금 지출 전 소득이 얼마? 2만 원이에요, 2만 원. 2만 원. 예. 자, 근데 이제 법정 기부금 얼마라고 할까? 6,000원. 기부금 6,000원. 그 다음에 지정 기부금 3,000원.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로 법정기부금하고 지정기부금 지출액은 지정기부금부터 먼저 지출할 수 있겠죠. 실제로 지출 순서는 지정기부금이 먼저일 수도 있어요. 알죠? 근데 여기 법인세는요, 무조건 법정기부금부터 먼저 지출했다라고 봐요. 지출 순서 상관없이. 그럼 보세요. 그럼 기부금 지출 전 소득이 2만 원이잖아요. 그럼 2만 원의 50%만큼이 한도가 되겠죠. 만 원. 그럼 만 원의 한도인데 법정 기부금 지출 6천 했죠. 그럼 이거 송금 다 인정받겠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죠? 기부는 세법상 소득의 일정 퍼센트를 기부하라면서요. 그러면 내가 법정 기부금 지출액을 6천 원 송금 인정받았죠. 그럼 2만 원 중에서 6천 원만큼은 송금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세법상 소득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 기부금 지출 전 소득 2만 원 중에서 법정 기부금으로 송금 인정받고 나머지 소득 가지고 지정 기부금 지출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기준 소득에서 이게 기준 소득이 우리가 기부금 지출 전이잖아요. 기부금 지출 전 소득의 법정 기부금으로 송금 인정받은 거 뺀 나머지에 대해서 지정 기부금 지출해라. 아주 요런 의미가 깔려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요거 컴퓨터 입력하면 알아서 제가 빼요. 근데 제가 나중에 설명은 드려야 되니까 여기다가 말씀드린 거지만. 아셨죠? 이렇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